조각은 그의 마음을 탐색하고 찾아가는 여정. 성빈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무언가를 깎고 다듬고 어루만지며 조각의 세계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하나의 일터. 늘 정해진 시간에 맞춰 자신을 기다리는 소들에게로 다가가 먹이를 주고 보살핌을 주며 사랑을 가득 내어주죠. 성빈 씨는 작품을 빚는 조각가이자 부모님과 함께 젖소를 키우는 목장직입니다. 작업장에만 또 박혀 있으면은 또 이제 또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저희 일하는 게 계속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이제 여기 와서는 일단은 몸보다는 마음 심적으로나 뭐 머리로나 뭐 또 그런 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또 휴식이 되니까. 바라보고 매만지며 조각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 소처럼 우직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감성빈 조각가의 진중한 삶을 들여다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외곽에 자리한 한적한 농촌 마을에 감성빈 조각가의 보금자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간간히 소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성빈 씨의 작업실은 축사를 개조해 만들었는데요. 작업실 바로 곁에는 수십 마리의 젖소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죠. 이곳에서 자신만의 감성을 깃들인 조형물들을 가득 빚어내는 성빈 씨. 그는 일반적인 작가 입문 공식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기계 공고를 졸업하고 엘리베이터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노동자의 삶을 살았으니까요. 조각은 뒤늦게 자신의 삶을 찾아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별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글쎄요, 원하지 않는 일을 뭐 평생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니까 또 그 기분이 영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좀 미래를 생각해 보면 조금 우울하기도 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뭐 미술을 떠나서 그냥 조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흙으로 인물을 빚은 다음 거푸집을 만들고 그 안에 플라스틱을 부어 굳히는 작업을 하는데요. 단단하게 굳어진 조형물을 떼내어 섬세하게 매만지고 채색을 하죠. 특히 그가 빚는 작품들은 모두 사람의 조형물.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형물의 눈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입니다. 지극히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가 빚는 작품들의 특징이죠. 사람을 만드는 것만큼 뭔가 저한테 와닿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가지게 되는 그런 뭐 감정이든, 그리고 사람에게 가지는 뭐 그런 고유의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게 또 조각을 통해 뭔가 이제 또 발산일 때 거기서 오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 해가 조금 기울 무렵이면 성빈 씨는 어김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축사로 향합니다. 자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65마리의 젖소들에게 서둘러 밥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시간에 맞춰 소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틈틈이 축사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일은 오로지 성빈 씨의 목. 3년 전까지만 해도 목장 일은 형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성빈 씨가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힘들었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일도 모르고, 또 시간 지나다 보니까 뭐 이제는 뭐 익숙해요. 익숙하기도 하고, 또 저 혼자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못하는 부분들은 또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는 뭐 크게 몸이 힘들다는 건 별로 없어요. 네, 피곤한 건 있죠.
젖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하루에 2번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젖을 짜고 관리해주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소들이 되도록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우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살펴주고 보듬어주는 성빈 씨. 어느덧 소의 눈빛만 봐도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전문가가 다 됐답니다. 조금 한 3년 정도 이제 거의 동고동락 수준이죠. 동고동락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을 못 하더라도 얘가 어디가 안 좋구나, 아프구나라든지 얘가 좀 배가 고프구나라든지 그런 게 좀 보이기 시작했죠, 이제는. 분주한 하루가 저물고 지친 몸을 쉬는 저녁. 고단함을 달래주는 따뜻한 밥상 앞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뒤로하고 뒤늦게 미술 공부를 위해 중국 유학길에 올랐던 성빈 씨. 갑작스런 사고로 하나뿐인 형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죠.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슬픔을 매일 지켜보며 목장 일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가지고 나가 살다가 한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모여서 살았던 것 같은데, 뭐 앞에 계속 좀 나가 있었던 것도 뭐 돌이켜보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이제 와갖고 뭐 같이 사니까 뭐 잘 살아야죠. 타국에서 이방인이라는 벽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 수없이 펜으로 그리고 흙을 빚었죠. 어느덧 중국에 개인 스튜디오를 차리고 갤러리 곳곳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는데요. 형의 갑작스런 비보를 들은 건 베이징에서 총만 받는 작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계속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욕심이 생겼던 와중에 또 그런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미술적으로는 좀 미지의 땅이었거든, 그쪽이. 제가 갈 당시만 해도 이제 거기서 조금 모험이었죠. 모험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좀 자신감도 있었던 것, 그 당시에는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금요일부터 학교 시작이에요. 월요일 수업도 정해졌는데 그것도 한 오전에 시작할 것 같거든요. 학교는 12월 달에 끝나는데 수업은 거의 다 끝나고, 제가 올해 그 청구전하고 논문을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좀 바빠가지고 그 수료해놓고 그 내년 8월 정도에 졸업할 것 같아요. 힘들고 그런데 왜 저걸 택했을까? 어떤 데는 그러더래. 그래도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간 거 볼 때 앞으로 뭔가 되겠나 이래 그런 믿음도 있고 그 뭔가 또 한다 하면 해놨는 거 딱 보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뭔가 하는 거 보면.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 성빈 씨는 작업실로 돌아와 작품에 몰두합니다. 형을 잃은 슬픔과 함께 조각가로서의 꿈도 위태로웠던 현실. 그 불안하고도 아픈 마음을 한데 모아 축사 옆에 작업실을 만들어 작품을 만들었죠. 시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는 기억을 재료로 반죽을 하고 빚고 다듬었습니다.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작품이 잘 팔릴 날도 올 것이고, 그리고 좀 명예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다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고요. 또 이 작품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거 끝나면 또 뭐 하지? 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계속 그게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사실 무언가를 위해서라기보다도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게 생각이 나요. 네.
날이 밝았습니다. 작업실과 축사를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성빈 씨가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내 부산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는데요. 병원 측에서 성빈 씨의 작품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작가님 이렇게 기본 이런 컨셉들이 우리 병원에는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마르고 또 비애감이 있는,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데가 사실 이렇게 오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 없는데 이 작가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기본적 감성이 저희 환우분들하고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병원 진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들 조금 큰 예, 작품으로 우리 환자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들을 좀 한번 느끼게 하고 싶거든요. 예. 맞아요. 이 공간을 저번에 보면서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작품을 먼저 계획하기 앞서가지고 이 공간에 대한 그런 그 뭔가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이 각도가 나눠지니까 이걸 나중에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건지 그게 먼저 이게 또 정해지고 나서 네. 이게 뭔가 이게 또 계획이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연출에 따라 가지고 작품의 사이즈라든지 그 톤 이런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구상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기초 작업들은 당연히 해놔야죠. 나중에 작품을 이제 모실 수 있도록. 감 작가님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 이 정서인 비애감, 그리고 또 이렇게 외로움, 이런 것들이 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한테 더 큰 힘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 작가님 작품도 좋아하게 되었고 또 의뢰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성빈 씨는 이곳에 설치될 자신의 작품이 병원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작품의 뭐 사이즈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테스팅이 좀 이루어지면 좋죠. 그리고 나면 저희들이 거기 맞춰가지고 기초 작업들을 까야 됩니다. 저는 그냥 제일 깔끔한 거는 여기다가 한 3단짜리의 붉은색 벽돌에 친 게 있잖아요. 친 게. 하고 제일 위에다가 상을 모시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앉아서 그 계단에 걸터앉아 좀 쉬실 수도 있고. 병원 이제 들어가는 메인 입구니까. 쫙 퍼지고 그런 거는 좀 멋이 있는데 형상 들어가고 할 때 저런 게 들어가면은 구상 자체가 잘 안 보이죠.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볼게요. 그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병원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좀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는 곳인데 또 나중에 작품이 들어서면은 제 작품이 그분들께 이제 위로를 또 한 측면에 준다고 생각할 때 좀 재미난 작품이 디자인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들 연락 주십시오.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빈 씨가 병원 약속을 마치고 오랜만에 모교를 찾았습니다. 공단에 다니던 시절 저녁이면 미술학원과 독서실을 오가며 2년 동안 공부해 힘겹게 미술교육과에 입학했던 성빈 씨. 그때 만났던 담당학과 교수님은 지금까지 2년을 이어가며 성빈 씨의 가장 소중한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맨날 이게 조그만 거다가 이번에 그 공간을 좀 채워보려고 이번에 좀 큰 작품 들었거든요. 일단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또 한번 해봐야 이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막막하더라고요. 전혀 이게 아는 뭐 그런 회사도 없고. 재료 대응 문제는 연구하고 그다음에 공학도라든지 많은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토론하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고 새로운 재료를 또 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 아닌가. 나중에 재료에 대한 문제는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에서는 별로 뭐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니까. 어떻게 만드느냐가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만드느냐 그 자체가 더 중요해요. 파이버는 화시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혼자 뭔가 이제 생각하거나 하면 좀 생각 자체가 뭔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렇게 한 번씩 교수님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뭐 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다시 들어와서 작업을 중국을 방문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성빈 씨를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시던 교수님이었습니다. 미술 교육과에 들어갔지만 교사가 되는 대신 작가로 살겠노라 마음을 바꾼 것도, 대학 입학 한 학기 만에 중국 유학을 결심한 것도 성빈 씨를 믿고 끌어주시던 교수님의 영향 때문이었죠. 지금처럼 하면 돼요. 가장 진실하게, 가장 진실한 그 감성빈의 아주 특성이기도 하죠. 진실하고 소박하고 거짓 없는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계속 쭉 나간다면 아마 좋은 작가가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부지런한 성빈 씨는 오늘도 목장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매일같이 이른 아침, 이른 오후로 시간을 나눠 65마리의 솥소들에게 먹이를 주고 목장을 관리하는 규칙적이고도 분주한 일상. 말 못하는 동물을 돌보는 일이기에 틈날 때마다 살피고 정성을 다하는데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얼마 전 새끼를 낳은 어미소에게 문제가 생겨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일제 분만하고 나서 이제 많이 오는 질병 중에 전이라고 위가 꼬이는 그 병이 있거든요. 이제 그 전이가 와가지고 지금 개복 수술을 해가지고 좀 꼬였던 위를 수의사님께서 좀 풀어주고 계십니다. 축사일은 복잡하고도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 소의 습성에 맞는 사양 관리를 해줘야 하는 터라 늘 부지런을 떨고 세심하게 돌보지만 소를 키운다는 것은 숙련된 노하우가 필요한 일인데요. 목장 일에만 전념해도 부족한 상황에 작품 활동까지 겸하고 있기에 성빈 씨는 소가 한 번씩 아플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만 계속 집중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또 계속 조각하면서 또 신경을 좀 덜 써주는 것 같아가지고 또 생기는 질병이고 하니까 미안하죠. 새날 아침, 꿈꾸는 예술가들의 골목 창동 예술촌을 찾았습니다. 장시간 목장을 비우기 쉽지 않은 성빈 씨가 전시회에 출품할 작품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요. 작품 제목이 뭐였지? 예, 이거 저기 말썽 시리즈. 이거 두 개 다 같은 시리즈인데 이거 밑에 두 개는 다른 거고. 이건 제일 신작이네. 옛날 여름에 만들었던 거요. 이게 그 아들하고 있는 같은 시리즈고요. 세 권잘 나왔는데 얘네들에 비해 좀 약하긴 하더라. 형태가 이렇게 다 달라가지고 고장하는 게 좀 문제이긴 하겠다. 그치. 갤러리 일갤러리 추천은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대중인데 나가서 관객들이 보고 뭐 또 그런 반응들을 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좋은 반응 있으면 좀 기쁘고 또 안 좋은 반응도 있거든요. 또 그런 또 쓴소리를 듣고 또 이제 또 어떻게 또 발전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고집해야 될 부분은 또 고집하고 뭐 꼭 필요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약간 행동에 좀 변화를 의도적으로 조금 변화를 좀 줘보면 어떨까. 좀 우울할 때 조금 더 일부러 더 과장된 웃음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아직까진 이제 지금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의 방향, 어떤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고 한 1, 2년 정도는 더 지켜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초록의 물결이 가득 일렁이는 고향 마을. 성빈 씨는 이 익숙하고도 평화로운 터전에서 오늘도 천천히 자신만의 작업에 몰두합니다.
내년에 개인전을 열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인데요. 중국에서 이루지 못했던 대학원 진학의 꿈도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며 자신의 미래를 일궈가고 있죠. 좀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물론 지금 하는 작업도 이게 하고 싶은 작업이긴 하지만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다채롭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여러 사람 만나면서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엮어내고 싶어요. 제 작품으로. 전도 유망했던 청년 작가 성빈 씨는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모시고 소를 키우며 살아야 하는 운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견디기 힘든 슬픔과 좌절을 조각 속에 담아내며 힘겹게 치유를 얻었죠. 이제 성빈 씨에게 조각은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스스로의 바람을 담아내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는 소중한 매개물. 조각은 내가 존재해야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존재했었고 라는 걸 보여줬고 또 앞으로도 보여줄 거니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원동력이죠. 저를 계속 열심히 뛰게 하는, 살아야 될 이유를 주는. 성빈 씨는 오늘도 흙을 빚고 다듬어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을 담아냅니다. 느리게 걷지만 오롯한 자신만의 길을 가는 감성빈 작가. 그가 머지않은 미래에 더욱 인정받는 조각가가 되어 있기를, 이제 슬픔을 넘어 치유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내일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